당신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정말 기억나시나요? 거실의 벽시계가 한 칸씩 늦게 뛰는 듯 울렸습니다. 바늘 소리가 방의 공기를 긁어내리죠. 창문방, 늦가을 은행잎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순간마다 노란 파편들이 추억처럼 흩어져 갑니다. 화면 상단에 떠오를 오늘의 한 줄, 그들이 우리 기억을 지웠다. 주인공의 입술에서 지금 막 떨어진 문장이에요. 그는 손바닥을 비벼 체온을 확인하고 장롱 깊숙이 숨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라디오, 빛바랜 필름 사진,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반쯤 지워진 진료카드가 들어 있었는데요. 손으로 만져보니 종이의 가장자리가 오래된 책처럼 부서질 듯 말랑했습니다. 왜 내 글씨가 아닌 것 같지? 분명 내가 썼을 텐데.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려요.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동요한 소절이 흘러나옵니다. 단순한 멜로디인데도 심장이 덜컥하죠. 멜로디가 끝나는 순간 칠흑 같은 틈이 뇌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어제의 저녁, 그제의 오후, 그리고 몇 달 전에 봄이 한 장씩 찢겨나가듯 말이에요. 손끝에 남은 건 잔상뿐입니다. 그는 질문을 한 번 더 되뇌입니다. 정말 누가 왜 우리 기억을 지웠을까요? 의심은 한 사람에게 닿아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찾아와 약봉투를 놓고 가는 흰 코트의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앉던 소파 자리의 미묘한 움푹함. 소파의 그 자리만 유독 햇빛의 발의 색이 다릅니다. 나는 그녀를 어디서 알았던 거지? 작은 의문이 곧 거대한 균열이 되어 일상의 모서리를 흔들어 놓죠. 이야기는 지금 그 균열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시간은 때로 잔인해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자 사랑입니다. 윤택은 74세입니다. 부산에서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몇 해 전문을 닫았죠. 손에 남은 굳은 살과 인심 좋은 웃음은 여전하지만 계산대 대신 거실 소파에 오래 앉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시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내 김영자는 72세,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냅니다. 부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웃들은 늘 말해요. 두 분은 곧잘 웃으셔서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편에는 자꾸만 길을 잃는 말들이 쌓여갔죠. 서로에게 뭔가 물어보려다 말고 멈칫하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퇴근은 몇 달 전부터 기억의 끈이 간헐적으로 끊어졌어요. 언제부터였더라? 약을 먹기 시작한 뒤였나? 아니면 그보다 전이었나? 병원에서는 경도인지 장애일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내원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처방 전의 병원명이 매번 달랐다는 점이에요. 한 달은 동네 의원, 다음 달은 낯선 재단병원, 그 다음에는 이름도 생경한 연구센터였죠. 내가 옮긴 건가? 누가 옮겼을까? 서랍에 모인 약봉투는 서로 다른 로고와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데요. 통화해 보면 그런 환자 없다. 혹은 개인정보 보호상 안내가 어렵다는 말만 되돌아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퇴근의 손이 조금씩 떨렸어요. 딸 윤다정은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합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라며 전화를 하지만 막상 그날이 오면 일이 생겼다며 연기되기 일쑤죠. 아들 윤도현은 미국에 있어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어요. 통화가 끝나면 퇴근은 묻습니다. 영자야, 도연이가 언제 갔지? 영자는 애써 미소를 올리며 대답하죠. 한참 됐어요. 작년 겨울쯤이었나 봐요.
하지만 영자의 눈동자에도 작은 흔들림이 지나갑니다. 그녀 역시 어떤 페이지를 잃은 듯해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하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찾아옵니다. 한수인 박사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기억력 클리닉의 방문 상담사라 소개했는데요. 문진표를 작성하고 생활 습관을 묻고 다음 주 약을 2알 더하고 다시 1알 줄였다가 새로운 캡슐을 권했습니다. 설명은 늘 친절했어요. 이건 주의 집중을 돕는 약이에요. 이건 불안감을 낮춰드립니다. 영자는 매번 묻습니다. 부작용은 없을까요? 수인은 웃어요. 연구 결과로는 안전합니다. 어르신. 깔끔한 미소가 방안을 정돈하는 듯 했죠. 그렇게 1달, 2달, 3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퇴근의 서랍 속 낯선 진료 카드는 계속 늘어났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뿌려놓은 것처럼요. 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에 작은 모래알 같은 이물감이 끼어들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주 화요일부터였습니다. 아버님, 지난주에 드린 파란 캡슐 잘 드셨죠? 수인의 질문에 태근은 머뭇거렸어요. 파란 캡슐이요? 우린 그런 게 있었나요? 그 순간 영자의 얼굴에 스치고 지나간 미세한 공포를 태근은 놓치지 않습니다. 영자야, 우리가 정말 먹었니? 그날 밤 부부는 각자 다른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둘은 같은 질문으로 눈을 뜹니다. 우리는 어젯밤 어디를 다녀온 걸까요? 처음 이상을 감지한 건 라디오였습니다. 태근은 매주 토요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 코너를 들으며 십자 말풀이를 해요. 연필을 굴리고 종이 위에 글자를 채워 넣는 그 시간만큼은 머릿속이 명료했거든요. 그날도 연필을 굴리다 DJ가 누군가의 사연을 읽기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사연 주신 윤순간 소리가 딱 끊겼어요. 화이트 노이즈가 짧게 스쳤고 곧 이어지는 멜로디는 익숙한 음악이었죠. 태근은 라디오를 쳐다봅니다. 내 이름을 부른 건가? 주파수를 조금 돌리니 신호가 다시 잡혔어요. 그런데 DJ의 목소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사연은 시스템 오류로 접수되지 않았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등줄기를 훑는 소름 대신 마른 웃음이 새어나와요. 라디오도 늙나보지, 하. 그러나 웃음은 길지 않았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니까요. 2번째 단서는 슈퍼마켓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자는 장을 봐서 돌아오며 말했어요. 요새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에요. 봉투를 정리하던 태근은 영수증 하단을 보고 멈칫합니다. 포인트 적립란에 적힌 이름이 윤석진. 이 이름 누구지? 영자는 손에서 토마토를 떨어뜨려요. 붉은 과육이 바닥에 흩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친구였나? 둘은 한참을 고개를 갸웃해요. 다음 날 슈퍼에서 포인트를 조회해 보려 하니 직원이 말합니다. 이 카드는 어제 폐기 처리됐는데요. 직원의 말끝이 흐려지고 매장의 스피커에서는 고객님, 오늘도 안심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반복되죠. 안심이라니 왜 오늘따라 그 문장이 귀에 걸릴까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주입하려는 것처럼요. 3번째 단서는 오래된 필름 사진이었습니다. 다락방 상자를 정리하다 발견한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태근과 영자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매가 서 있었어요. 태근은 사진 뒤를 넘깁니다.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날짜와 장소 그리고 작게 적힌 문장.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다. 다정의 유년 시절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메모가 왜 중요했을까요? 반년 전 영자가 수인 박사와 나눈 대화 한 조각이 떠올라요.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죠, 어르신.
그 목소리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는데요. 영자는 분명 비가 쏟아졌다 기억합니다. 우산이 뒤집힐 만큼 강풍이었죠. 두 기억이 맞부딪히며 작은 스파크를 내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CCTV의 저장 목록에서 화요일 밤의 기록만 비어있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둘은 확신해요. 무언가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만큼 커지고 있죠. 태근은 말합니다. 영자야, 우리가 먼저 찾자. 내가 나를 잃기 전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여요. 좋아요. 오늘 밤부터 기록을 남기죠. 그날 밤 부부는 종이 수첩을 꺼내어 하루를 분 단위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해요. 의심은 기억을 깨우는 망치일까요? 그리고 그 망치는 곧 문을 두드립니다. 화요일 저녁 수인 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짧게 볼게요. 상태가 안정적이셔서요.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투명 케이스를 꺼냈을 때 영자의 손이 먼저 올라가 케이스를 가로챘어요. 성분표를 보여주세요. 수인은 당황한 기색 없이 미소를 유지합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자는 단호했어요. 우리가 뭘 먹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당연한 거죠. 잠깐의 정적 뒤 수인은 가방을 닫습니다. 그럼 다음에 말씀드리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태근이 입을 열어요. 도망가게요? 단단해진 목소리에 수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려요. 택배기사인 줄 알았지만 문틈으로 스며든 목소리는 예상 밖이었죠. 부산광역시 노인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입니다. 실태조사 잠깐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푸른 조끼, 목에 걸린 출입증, 정중한 미소. 그러나 영자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함은 지워지지 않죠. 조사원들은 거실 한복판에 앉아 생활 습관, 수면 시간, 약 복용 이력을 조목조목 묻습니다. 불현듯 라디오의 화이트 노이즈가 귓가에서 다시 울려요. 자연스러운 미소 뒤에서 무엇이 없던 일이 되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이 이어지죠. 마지막 질문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을 때 태근은 손을 움켜쥡니다. 혹시 지난 화요일 밤 9시 이후의 기록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영자가 수첩을 펼치자 그 페이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침에 분명 채워두었던 글씨가 잉크째 통째로 지워진 듯 사라져 있었죠. 종이를 비춰봐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우릴 바보로 만드시는 건가요? 조사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말합니다. 어르신, 혹시 스트레스가 기억 왜곡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말끝을 흐리며 지금 이 순간도 안심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안내 브로슈어를 내밉니다. 그 문장이 또다시 가시에 걸리듯 마음을 긁어요. 그때 수인이 부드럽게 개입합니다. 어르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태근은 결심합니다. 병원으로 가자. 내가 말한 그 재단 병원으로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여요. 둘은 낡은 승용차에 올라타고 저장해둔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합니다. 지도 위 파란 선이 희뿌옇게 흐려지는 동안 라디오는 다시 멈칫해요. 부산에서 사연 주신 윤 그리고 정적. 바람이 차창을 스칩니다. 누군가 그들의 길도 지우려드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부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사라진 페이지가 많을수록 남은 페이지를 지키려는 힘은 더 단단해지니까요. 재단병원은 바다를 마주한 언덕 위 회색 유리와 철 구조물이 단정하게 겹쳐진 건물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이름을 묻더니 잠시 컴퓨터를 두드려요. 윤택은 어르신 3월부터 6월까지 선택적 기억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네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퇴근은 속삭여요. 내가요?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프로그램 동의서에 서명하셨고 주 1회 세션을 진행하셨어요. 외상 기억의 감정 반응을 낮추는 비침습적 조정입니다. 상담실의 스크린이 켜지며 기록 영상이 재생됩니다. 화면 속 태그는 놀라울 만큼 또렷해요. 준비됐습니다. 어떤 기억이든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옆자리의 영자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임 박사가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요. 윤 어르신, 특정 날짜가 있으신가요? 태그는 대답합니다. 2010년 6월 13일. 비가 안 왔던 날. 영자는 숨을 삼켜요. 그날 비가 쏟아졌잖아요. 수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화면 속 수인이 말하죠. 기상청 기록상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태그는 고개를 숙여요. 딸아이 다정이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났던 날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맑은 하늘. 영자의 손이 떨립니다. 그녀의 기억 속 그날은 소나기와 비명, 젖은 신발 냄새로 가득했으니까요. 손바닥에 남아있던 우산 손잡이의 감촉까지 생생한데 그게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뜬 전자동의서의 마지막 줄. 보호자 김영자. 영자의 전자 서명과 함께 세션 중 모니터링 발화를 허용한다는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어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어요. 내가 동의를 했네요. 태그는 아내의 손을 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질문은 더 깊어져요. 왜 우리는 서로의 기억 속 날씨마저 다르게 가졌을까요? 그리고 왜 라디오는 매번 그들의 이름에서 끊겼을까요? 상담실 문이 열리며 수인이 들어옵니다. 태도는 여전하지만 미묘한 숨결이 흔들리고 있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인은 손바닥을 모으며 말해요. 프로그램은 특정 기억의 감정 증폭을 낮춰 일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표준 프로토콜에서 벗어나셨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그래프, 파형의 급격한 진폭 변화, 그리고 연결 기억 교차 감흥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수인의 눈동자가 정면을 겨눕니다. 두 분은 서로의 기억을 교차로 감싸며 각각의 공백을 서로의 이야기로 메우고 계십니다. 첫 반전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지운 건 망각이 아니라 통증의 모서리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부의 기억은 서로를 보호하려고 서로의 서사를 덧칠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비가 내렸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맑아야 했습니다. 슬픔의 기압을 낮추기 위해서요. 하지만 왜 우리의 라디오와 CCTV, 영수증까지 왜곡됐을까요? 수인은 눈을 감았다 떠요. 그건 다른 층위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드님과 관련이 있어요. 회의실에 호출된 사람은 다름 아닌 윤도현이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연결된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젖어 있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도연은 혀끝에서 오래 맴돌았던 고백을 꺼냅니다. 제가 라디오 사연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특정 키워드가 방송에서 자동 필터링 되더라고요. 윤택은 기억 조정, 6월 13일 같은 말이요. 수인이 설명을 덧붙여요. 지역 공공방송과 몇몇 플랫폼은 의료 정보와 민감 데이터 보호를 위해 일부 키워드를 자동 마스킹합니다. 개인의 상태가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죠. CCTV 공백과 영수증의 낯선 이름 역시 도연의 조치였습니다.
아버지 집 출입 기록이 외부에 공유될까 걱정됐어요. 그래서 보안업체에 일시적 비식별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꾸 고가 결제를 피해 현금으로만 다니셔서 포인트 카드는 제가 대리 등록했는데 이름이 제 영어 이름에서 변환되며 석진으로. 도연은 말끝을 흐리고 영자는 눈을 감아요.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니? 도연은 울먹입니다. 말하면 더 불안해하실까 봐요. 아버지한테는 모든 게 감시처럼 느껴질까 봐요. 화면 너머에서 도연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수인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요. 제가 도연 씨와 연락한 건 보호자 대표로 누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동의서가 떠올라요. 보호자 대리 윤도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체크박스. 감정 부하가 큰 당일 기록은 자동 백업 후 가정 내 아날로그 기록에서 비식별 처리. 바로 그것이 수첩의 공백이었습니다. 잉크로 기록된 문장을 그대로 지워버린 게 아니라 특수 펜과 코팅지를 제공해 열습도 변화에 따라 잉크가 소실되는 방식을 안내받았죠. 도연은 이를 혹시 모를 침습적 기억 재경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받아들였고 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모든 퍼즐이 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태근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다정이는요? 방안이 조용해져요. 딸 다정. 부부의 금쪽 같던 딸. 창밖의 파도 소리마저 잦아든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시작한 건 다정이의 사고 때문이었지요. 그렇다면 왜 그날의 날씨조차 다르게 기억하나요? 왜 우린 거짓말을 할까요? 수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윤 어르신, 이제 마지막 조각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어르신이 스스로 숨기셨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뜹니다. 프로그램 첫 주차 전, 상담 전 인터뷰예요. 화면 속 태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는 딸을 탓하지 않기 위해 날씨를 바꿨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들어요. 태근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날 비가 왔다고 믿으면 미끄러졌을 수도 있고 불가항력이었다고 여길 수 있어요. 맑았다면 그건 부주의일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비를 불러왔습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반전은 잔혹합니다. 기억을 지운 자는 타인이기도 했지만 스스로이기도 했어요.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날씨를 바꾸고 공백을 만들고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공백을 안심이라는 이름으로 보수했죠. 모두가 선의를 택했지만 그 선의가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한 셈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남은 건 한 가지 선택뿐이었어요. 이제 진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밤바다가 창밖에 펼쳐졌습니다. 병원의 상담실 불이 꺼지고 비상등만이 길을 남기죠. 태근과 영자는 복도 끝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어요. 손등 위로 빛이 지나갑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어요. 당신이 날씨를 바꿨다는 말 이해해요. 사람 마음이 그러죠. 다정이를 지키려고, 당신 자신을 지키려고. 태근은 떨리는 숨을 토해냅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였더라. 과일 사오라고 했나, 일찍 들어오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나요, 영자야. 그게 제일 무서워요. 영자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말합니다. 내 기억엔 당신이 그날 라디오를 켜고 있었죠. 비가 오든 오지 않든 당신은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근은 고개를 들어요. 도연이가 우릴 지키려 했던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건 우리의 싸움이기도 해요. 남이 지워놓은 공백 위를 걷는 건 우리가 우리를 잃는 길이에요. 수인이 다가옵니다. 윤 어르신, 마지막 제안이 있습니다. 제동기와 세션이죠.
두 분이 동일한 감각 지점에서 기억을 다시 묶는 겁니다. 날씨, 냄새, 소리 같은 구체를 기준으로 서로의 서사를 맞대보고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나침반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습니다. 그 과정은 안전합니까? 태근이 물어요. 수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안전하게 설계했습니다. 영자는 단호해요. 하죠. 세션룸에서 두 사람은 헤드셋을 쓰고 편안한 의자에 기대 앉습니다. 스크린에는 2010년 6월 13일의 도시 풍경이 재현돼요. 날씨의 변수는 0부터 10까지 조절 가능하다고 표시됩니다. 수인의 안내에 따라 먼저 맑음. 태근의 호흡이 가빠져요. 하늘이 너무 맑아요. 눈이 아프죠. 얕은 구름. 영자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빛이 덜 따갑네요. 옅은 빛. 스피커에서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은은히 재현됩니다. 태근의 어깨가 이완되고 영자의 눈이 촉촉해져요. 굵은 빛, 와이퍼 소리, 물보라, 고무장갑 같은 냄새. 영자는 손을 덜덜 떨며 말합니다. 이건 너무 세요. 흩뿌리는 빛. 방 안의 공기가 안정됩니다. 수인이 낮게 말하죠. 여기서 멈춰봅시다. 다음은 소리의 층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동요, 신호등의 띠리링, 골목의 오토바이,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냄새의 층, 덜 구워진 식빵 냄새, 비온 뒤 흙내, 편의점의 세제 냄새. 그리고 촉감의 층, 손에 잡히는 우산 손잡이의 미끄러움, 휴대전화의 미세한 진동. 두 사람의 그래프가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서로를 향해 수렴해요. 서로의 다름을 밀어내지 않고 공통의 앵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태근이 말합니다. 내겐 비가 오지 않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야 아이를 탓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여요. 내겐 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야 누구도 탓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늘 탓을 하려면 비가 와야 했죠. 두 사람의 고백이 공중에서 포개집니다. 그제야 오랜 죄책감의 뿌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랐음을 이해하게 되죠. 수인은 마지막 레버를 내려요. 공통의 설정 흩뿌리는 비 라디오, 빵 굽는 냄새, 우산 손잡이의 미끄러움. 헤드셋을 벗는 순간 둘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태근이 낮게 웃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같은 길로 걸을 수 있겠네요, 영자야. 영자는 대답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딸 이름을 같이 부르자고요. 말끝이 떨리지만 그 떨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짐에 가까워요. 진실이 고통이라도 공통의 나침반을 손에 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죠. 집으로 돌아온 밤 거실의 라디오를 다시 켭니다. DJ의 목소리가 푸근하게 흐르죠. 부산에서 사연 주신 이번에는 끊기지 않아요. 윤택은 어르신, 사연 감사합니다. 그날의 하늘은 각자 다르게 기억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같다고 하셨죠. 덧붙여 흩뿌리는 비가 우리 모두의 하루에 작은 숨을 준다면 좋겠다고. 태근과 영자는 서로의 손을 맞잡아요. 라디오 뒤에 붙여둔 작은 메모지에는 오늘의 앵커가 적혀 있습니다. 흩뿌리는 비라디오 빵 냄새 우산 손잡이. 다음 날 두 사람은 동네 빵집에 들러 식빵을 사고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영자는 자원봉사 시간에 기억 앵커 만들기 소모임을 제안해요. 각자 가장 편안한 냄새 소리 촉감을 한 줄로 적어두고 하루가 흔들리는 순간 그 줄을 소리 내어 읽어보는 연습이지요. 노인들이 모여 앉아 종이에 적습니다. 귤 껍질 냄새 새벽 뉴스 낡은 구두끈 된장찌개 냄새 시장 방송 목도리 감촉 누구는 쑥스러워 웃고 누구는 금세 눈가가 젖어요.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구하네요.
한 어르신이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늘 큰 게 아니거든요. 영자의 말끝은 담담해요. 태그는 철물점이 있던 골목을 천천히 걸어봅니다. 셔터는 낡았고 간판은 바랬지만 발걸음마다 기둥의 결, 문고리의 차가움, 옛 종소리에 잔향이 되살아나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내고 볼륨을 낮춰요. 라디오 너머 누군가의 사연이 이어집니다.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붙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DJ가 대답해요. 사라지지 않게 붙잡는 것보다 사라져도 다시 만나게 하는 연결을 만드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앵커를 하나 정해보세요. 그 앵커는 여러분을 내일로 보내줄 거예요. 저녁 가족 영상 통화가 울립니다. 도연의 얼굴이 화면에 뜨고 잠시 뒤 다정의 사진이 배경으로 나타나요. 다정의 미소는 변함없죠. 영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흩뿌리는 비를 선택했단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여요. 네. 저도 같은 비를 기억할게요. 화면 너머의 침묵은 슬프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 서로 다른 시간을 살지만 같은 앵커를 공유하는 가족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밤늦게 태그는 수첩을 펼칩니다. 10월 5일 흐린 비라디오, 빵 냄새, 우산 손잡이.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지웠던 방식 대신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마지막 줄을 적으며 펜을 멈춰요. 그리고 마침표 대신 작은 물결표를 남깁니다. 흩뿌리는 비는 내일도 올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조금씩 잊고 조금씩 기억합니다. 때때로 타인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공백을 만들 수도 있고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려 마음의 날씨를 바꾸기도 하죠. 중요한 건 잊혀지는 가운데서도 서로를 다시 찾게 해주는 공통의 앵커를 마련하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의 앵커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억을 지운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스스로를 되살리실 건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라디오, 같은 빵 냄새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